2025년 3월 15일 저녁 10시 서울월드지사 소속 강사 김은동입니다. 오늘은 벌써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번 강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지난번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 회원이 된 분들을 위한 기본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노래는 서울월드 지사장님이신 이기주 지사장님께서 작사하시고 메타F 사업 회원인 장준하 선생님께서 작곡하여 부른 노래로서 이 노래를 통해 우리 사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고 그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 강의 처음과 끝은 반드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공유한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순서는 개요 및 필리핀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사업 기본 용어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메타 FF 사용과 이후 공지 내용 및 결론 순으로 총 50분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주위에는 많은 대표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금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주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신규 회원들의 자금을 모아서 여러 수당으로 풀어주다가 회원 모집이 잘 되지 않으면 중단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 대표님들께서도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생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사업은 다단계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신 분께 감사를 표하고 모든 것은 본인이 알아보고 참여해야 합니다. 스폰서라는 분들께 의지하여 사업을 하는 다단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메타패스티스트 사업입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밑에 빨간 줄로 메타패스티스트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메타는 가상세계를 의미하고 F는 미래를, 그리고 패스티스트는 빠르다는 의미의 EST를 붙임으로써 제일 빠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대표님들께서도 우리 사업은 G1, G2, G3, G4 등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세계에서 제일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대표님들께서도 메타패스티스트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거에 대해서 발음해 주시고 계속해서 대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타패스티스트 사업은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P2E 사업이며
말을 NFT화해서 개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사업 전개 방법입니다.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지사별 사무실을 방문해서 본인이 정보를 듣고 최종 판단해서 사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전개 방법입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로 시작을 하고 이후 단체 카톡에 가입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설명을 듣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중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강의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줌을 클릭해서 핸드폰에 줌을 깔고 사용하면 되시겠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잘 알다시피 줌 강의는 내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실시하고 일요일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단체톡에서 줌 강의를 클릭하고 왼쪽 하단에 아이디를 넣은 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매일 들으실 때마다 30캐시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후 각 지사별로 오프라인을 가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무실에서 또 한 번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자로 할지 사업자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최종 결심하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로 할 경우에는 메타 F코인과 메타 S코인, 경주마, 그리고 필리핀 투자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시면 되겠으며, 사업자의 경우는 투자자에 대해서 모집하여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사의 필리핀 워크숍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사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 직급자 이상 27명이 2025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회장님으로부터 필리핀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소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강한철 회장님께서는 사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600개 가맹점을 설립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며, 방문자들은 회장님의 노력에 모두 가슴이 뭉클하였고 2025년에는 부자 되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각오를 다짐했던 방문이었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방문 내용에 대해서 사진으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 전 인천공항에서 굳은 계절을 다짐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필리핀에 도착해서 강 회장님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모든 분들이 모여서 화이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필리핀에서 방문자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진행하였고, 숙소에서 떠나기 전에 경찰 호의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필리핀 공항에서 크립토 카드를 사용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크립토 카드가 사용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도착 후에 다시 한번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각오를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화이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대표자님들도 필리핀 방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확신, 그런 기회를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기본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P2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 관련돼서 투자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저는 투자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주변 분들이 엄청 좋다는 말만 듣고 제가 묻지마로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메타버스가 뭔지, 고속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뭐 그 자체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정확히 용어에 대해서는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하고 유니버스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메타는 가공과 추상, 초월 이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이고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웹과 인터넷 등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를 이야기하며 최초로 1992년 닐 스티븐스의 SF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즉, 주요 내용은 가상세계에서 범죄를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아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대표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바타는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가리켜 아바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2018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주 내용은 암울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가상현실 세계인 오아시스에서 모험을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속에서 친구와 업무를 하든지 놀이를 하든지 모험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현실 세계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하는 것을 메타버스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용어인데요.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또한 이러한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터 기술 기반의 데이터 이변조 방조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존 돈을 거래하면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통일된 거래 내역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은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 내역을 유지해 나갑니다. 즉,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이 할 수 있고 중앙 관리자가 불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A가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게 되면 은행, 즉 금융 시스템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의 동의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은
블록으로 나눠 저장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네트워크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A와 B의 거래 내역을 10개의 블록을 생성하고 그 블록 10개를 모두에게 전송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FT입니다. Non-Fungible Token입니다. 이 NFT는 암호화폐에서 파생된 토큰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과 대체가 불가하고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주는 토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디지털 증명서를 가진 토큰이 되겠으며 말에 NFT 토큰을 적용하면 그 하나하나가 고유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으로 사용되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나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아서 그 고유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로지 하나밖에였기 때문에 고유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P2입니다. Play to Ear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게임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해서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입니다. 엑시 인피니트가 그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많이 활용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엑시 인피니트가 많이 사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시라는 몬스터를 육성하는 콘텐츠로서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어 마켓에 우리가 팔게 되면 가상화폐를 벌어들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약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P2E에 대한 화면과 이것은 게임과 금융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말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출전해 보셨겠고 이제 이 사업을 설명을 듣고 참여하신 분들은 말 출전을 해보신 분도 있고 보도해 보신 분들도 있으라 생각합니다. 말은 크게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말들이 경기에 출전하면 그 결과 1에서 12등까지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말을 출전시켜 보면서 그 밑에 퀘스천에 달려있는 바와 같이 왜 내 말은 1, 3등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은 그런 의문을 계속해서 가져봤습니다. 그럼 말 소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크게 우리가 선물, 즉 사업을 소개하셨던 분이라든지 또한 그 지사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타인에게 받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직접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한테 오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른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양간에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 마구간에 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앱 처음 상태에서 우측 4선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2번 그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계정, 인벤토리, 말, 스테이킹, 거래소, 상점, 레이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3번, 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구간, 브리딩, 마켓플레이스, 합성, NFT, 지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마구간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구간을 확인하면 마구간 창이 활성화가 되고 4번과 같이 내 말, 축사, 브리딩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말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5번과 같이 말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80달러짜리 두 마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말이 있음으로써 기쁨이 나도 모르게 업이 됐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살아있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급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러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이제 출전을 시키고 상금을 획득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내일 9시에 말 종류별로 1에서 3마리 출전을 시킵니다. 출전은 말 보유수에 따라 출전 가능한 수가 우리 대표자님들 개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이 출전하고 상금을 획득하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에서 3등이 되면 최고의 기쁨이자 카톡으로 그 사항을 전파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4등에서 12등에 이렇게 말이 들어오게 되면 간간히 대화에 참여할 정도의 수준인 것을 제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내 말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에 대한 내 마구간에 들어와 있는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말만 출전시키면 엄청 많은 상금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말이 이렇게 마구간에 들어오면 뭐 커먼은 말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샵 175286, 젠, BT, 634, 그다음에 달러 100 이렇게 돼 있는 거. 달러 100은 얼른 100달러짜리구나. 200달러짜리구나. 380달러짜리구나. 600달러짜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뭘 뜻하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고 또한 관심도 없었으며 그냥 말 그 자체로서 행복함에 젖어 있어가지고 말 출전만 열심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아보고 또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붙여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능력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말에 현재 2마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이거를 타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런 형태의 말이 나타나고 그 밑에 이 FS, MS, LS라는 그 영어와 함께 각 835, 940, 958이라는 이 용어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것과 같이 Preceding Endurance Breakout이라는 영어로 된 그게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능력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FS, 즉 프리시딩은 말의 경주마에 참여해서 최초 달려나가는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MS는 인듀어런스로서 중간에 발휘되고 있는 말의 속도인데 이거는 지구력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S는 라스트 스피드로서 브레이크 아웃,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가, 즉 마지막 라스트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말 능력치는 최초의 말을 만들면서 설계된 범위가 있습니다. 레전드리는 800에서 1000, 에픽은 700에서 800, 대어는 650에서 700, 커머는 600에서 650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이 FS, MS, LS를 전부 더한 것을 합계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레전드리는 2400에서 3000원, 에픽은 2100에서 2400원, 레어는 1950에서 2100원, 그리고 커먼은 1800에서 1950 사이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갖게 되면 이왕이면 좋은 말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 등으로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말을 선택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선택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자 하는 말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가 능력치를 최대한 확인해서 그 말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입니다. 좋은 말을 선택하게 되면 경기에 출전 시에 상위 입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4에서 12등 했던 말들이 1에서 3등 안으로 입상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1, 3등 입상 시에 많은 상금 획득이 가능함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합체가 예상되는데 합체 시에도 그 능력치는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이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이 매우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 앱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앱 관련해서 회원 등록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사업 전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회원 등록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각 지사나 이런 데 방문해서 확인해보고 사업에 대한 두 가지 방법, 그것을 결정하고 시행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회원 등록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다른 분들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 드렸을 때 회원 등록을 해주지 못하면 좀 쉬운 말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업을 시청하시는 대표자님들께서는 회원 등록만큼은 아주 깔끔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휴대폰에 있는 앱 화면을 찾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활성화되면서 최초 우측에 있는 사선이 나옵니다. 이 사선을 터치하시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밑에 로그인과 조이너스라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조이너스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너스를 터치하면 회원가입 창이 활성화됩니다.
성명, 이메일, 사용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입력해서 하는데요. 총 9개 요소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명. 성명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실제 이름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은 지메일을 쓰셔야 됩니다. 지메일이 없으신 분은 지메일을 만들어서 그 지메일을 기입하시고 샌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화면과 같이 이미지에 보이는 서식지에 일반적으로 사는 동물들을 선택하시오.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그림은 지금 집인데요. 일반 집에서 서식할 수 있는 동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불가사리로 나와 있고 물고기도 나와 있고 닭, 오리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답은 닭, 오리 이런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맞으면 코드가 발송이 되고 만약 이 그림을 보고 불가사리라든지 물고기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면 안 맞았기 때문에 다시 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를 재검해라는 그런 이미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시고 선택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과 같이 집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잘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맞았다고 가정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코드가 발송되는데 코드 발송은 여러분 지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no reply라고 해서 이런 문자가 나오고 그거를 가운데 있는 그것을 눌러보면 코드 I24JTV라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코드를 가볍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나오고 그 복사가 된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이메일 코드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 과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 복사하는 그걸 하기를 나는 싫어한다 그러면 그 코드를 기억하셨다가 이메일 코드로 가셔서 직접 자판에서 i24jtv를 치시면 그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된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 비밀번호 확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본인이 앞으로 이 앱에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본인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핸드폰에서 사용하시는 그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비밀번호는 비밀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만 알도록 설정해서 넣으시고 비밀번호 확인은 그 본인만 알도록 설정한 비밀이 다시 한번 재기입해 주는 그런 차원의 비밀번호 확인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그 눈해서 X로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위에 있는 비밀번호를 내가 어떤 걸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비밀번호 확인할 때도 동일한 비밀번호가 기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기입 시에는 그 눈을 활성화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핀입니다. 핀은 공통적으로 1, 2, 3, 4를 기입해 주시고 추천 코드는 여러 대표님 처음 하시는 그런 신규 대표님들 추천인 아이디를
물어보셔서 거기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국가 선택은 KO를 쳐서 사우스 오브 코리아가 나오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9개가 다 입력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회원 가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신규 대표님들 회원 가입에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표님들 하시는 이런 걸 보면 회원 가입 시 자주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제시된 내용과 같이 조치해 주시고 그에 맞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 중에 안 되는 경우입니다. 1번 메일을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일을 다른 분에게 사용하도록 알려주었거나 또한 그 메일이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메일을 생성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샌드해서 보내면 코드가 지메일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메일이 제 시간 내에 3분 이내에 이렇게 기입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처음 그러니까 성명기부터 다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이 단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이름, 즉 아이디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용자 이름을 이기자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미 다른 회원님들이 이기자라는 그런 아이디를 사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회원님들은 그 이기자라는 이 단어는 나는 사용할 수 없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이기자에서 빨리 홍길동으로 바꾸든 아니면 다른 김길동으로 바꾸든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 단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지 내용과 결론에 이르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 내용입니다. 새로운 문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타 F 글로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본인 계정,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만들으셨다면 그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1:1 문의 아이콘을 선택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신 후에 글쓰기 버튼을 눌러 문의할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이후 문의 내용을 작성한 후에 제출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것이 회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답변을 그 본인 계정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개인정보 강화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새로운 궁금사항이 있으면 이 기능을 확인해서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고 직접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강한철 회장님께서 선릉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14시에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강한철 회장님의 전반적인 사업 비전과 앞으로 전체적인 단계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고 그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강한철 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크게 5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생태계가 있는 메타패스티스트 사업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계가 없는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회원들에게 불신만 초래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수익이 골고루 분배되고 그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 F코인과 관련해서 캐시로 바꾸어서 홀짝 게임 등을 통해 현금화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타 F코인의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캐시로 바꿔서 각종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게임에 참여해서 그것을 통해 현금화 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가맹점입니다. 필리핀은 강한철 회장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사업에 올인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를 지금 획득하였고 11개 사업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월 달부터는 자동승급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4월 달에 자동승급제 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에 따르는 승급 관련 해당 사항을 확인하셔서 본인들에게 더 나은 그런 이익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리핀 가맹점 사업입니다. 필리핀 가맹점 수익 사업에 참여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창출해 가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에 강한철 회장이 직접 오셔서 이 선능 강의를 하시면서 이 생태계와 메타F 코인, 필리핀 가맹점 11개 사업장 진행, 4월달 자동 승급제 시행, 필리핀 가맹점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리고 NFT, P2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친구와 미팅, 업무 놀이 등 또 하나의 현실 세계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할 수 있고 중앙 관리자가 불필요한 그런 것으로서 앞으로 모든 거래 방식이 전부 이런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NFT입니다. Non-Fungible 토큰입니다. 다른 것과 대체가 불가하고 그 자체만으로서 가치를 갖는 그런 토큰으로서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유성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의 능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 종류별로
말의 능력치가 있는데 이를 보시고 앞으로 말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메타 F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회원 가입은 휴대폰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모든 대표님들께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신규 분들이 오실 건데 그분들에게 최소한으로 회원 가입 정도는 직접 해주시고 그 회원도 앞으로 새로운 신규 분들을 모시고 오면 그분들이 또 신규 회원 가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앱 사용 능력을 구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기드린 그런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고 반드시 우리가 앱에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캐치해서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아울러 메타그룹 공지사항을 전달해서 정책 방향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이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대표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면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